안녕하세요. 차트에게 쭈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자,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뭐 한다고 했었죠? 네, 이거 합니다. 세력이란, 자,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매수세의 전환? 너희들이 세력을 알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매수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매수세 구분. 매수세 구분을 제가 이제 뭐 소제목을 이렇게 집어넣긴 했는데 굳이 구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구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 개념을 좀 잡고 가는 게 좋겠죠. 자, 매수세니까 상승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상승을 쭉 했어요. 그리고 하락 조정을 줬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고가겠죠. 이 파동의 고가겠죠. 이 정도면 파동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다시 재상승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조정을 주죠. 제가 보통은 이제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까지만 그리지만, 자, 오늘은 얘를 조금 더 연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고, 자, 보통은 이제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거죠. 완전하게 내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상승할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세력에 관련돼서 매수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매수세에 대해서.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파동이 생겼을 때는 이게 그냥 단지 고가였을 수도 있는데, 오르지 않고 만약에 내렸다,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렸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매수세가 이제 힘이 많이 약해졌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이제 뭐로 바뀌는 거냐면 매도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매도세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매도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매수세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는데 계속 상승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의 조정을 준 거예요. 그죠? 조정을 주고 다시 재상승을 했어요. 재상승을 하고 다시 요만큼의 조정을 줬죠. 그런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고가가 있죠. 현재 이 파동에서의 고가가 있죠. 고가를 돌파하고,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파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시 재상승할지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그 같은 이 고가가 만약에 중요한 가격대라면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면,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는 의미가 뭐냐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엄청 치고받고 싸우는 가격이 되겠죠. 왜요? 본인들 둘 다 이익이 달려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치열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정말 중요한 가격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 어디인가에서 여기가 이제 생략이 되고 이전 어떤 흐름이 있고 어딘가에 정거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여기다 이제 그랬을 뿐이지만, 예. 그랬을 때 차트는 이제 분기점이 다가오면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 되겠죠.
이게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올라가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념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개념 파악을 해보자고 하면 정말 중요한 가격대냐 그런 자리에서 상승을 하던가 하락을 하던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하락조정을 주고 하락조정을 주고 세 번째, 이게 왜 세 번째 정도가 되냐면 그냥 확률이에요. 뭐 이게 꼭 두 번째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올리던가 여기서 다시 내리던가 올리던가 이건 두 번째일 수도 있죠. 그럼 첫 번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첫 번째는 이제 확률이 좀 떨어져요. 만약에 첫 번째 파동에서 올려서 하락 조정을 주는 줄 알았더니 계속 내려오더라. 이러면 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러이러한 파동을 만들어도 또 떨어져야 되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전저점을 돌파하거나 뒷전 저점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파동을 만들면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잔파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제가 이제 잔파동으로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건 작은 캔들군이든지 아니면 소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런 자리에서 뭐 중파동이 나왔다. 중파동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파동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게 보합이든 혼저든 상관없이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의 한번 내려오면 깨작깨작 되는 몇 가지의 파동만 만들고 좀 바로 내려야 돼요. 바로. 단일 파동으로 급하게 올렸다 급하게 내리는 경우가 좀 특히 이렇고 아니면 급한 파동으로는 보기는 좀 힘들지만 단일 파동, 한 개 파동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건 몇 번째냐면 두 번째나 세 번째 파동에서 조정을 주고 거기가 보통은 이제 분기점이 돼서 상승을 여전히 재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상승에 힘이 없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력. 우리가 세력의 입장이 돼봐야 그들만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매수세가 가령 FX 맞은 거래를 개념으로 보냐면 만낫을 매수를 했어요. 조정을 좀 여유는 줄 수 있겠죠. 자, 이게 조정이 오는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아무튼 만낫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고 물론 매도세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매수세가 숨 고르기를 하기 위해서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수세는 가만히 있었는데 매도세가 개입이 돼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이 조정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하는 숨고르기를 하면 매수세가 물량을 더 매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매수세가 힘이 딸려서 지 스스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크게 매도세가 개입을 한 거죠. 이제 세력이 개입을 해서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 조정을 주는 입장은 상승세, 그러니까 매수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립니다. 올리지만 매도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것 봐라. 어떻게 보면 매도세 입장에서도 어떤 상황인 거냐면 사실 이만큼 조정을 줬다라고 하면 뭐 매수세가 힘이 딸려서 조정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이 매도세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매도세 입장에서는 잽 한번 날려본 거예요. 매수세한테. 과연 네가 힘이 있는 매수세냐 아니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이익 다툼은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고점, 전저점은 서로 간의 이익 다툼이 아주 가장 치열한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본인들도 손실을 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아무튼 매도세가 잽을 날렸는데 다시 뭐 매수세가 다시 추가로 10만 낫을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매수세의 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보셨던 뭐 똑똑한 매수세, 뭐 어리버리 매수세. 근데 자, 우리는 이제 매수세 매도세를 똑똑한 매수세 매도세라고 가정을 해보고 보시자고요. 아무튼 그러면 신반낮이라는 걸 매수를 했어요. 매도세는 사실 뭐 한 뭐 3만 낫 정도를 매도를 한 거죠. 뭐 예를 들면 3만 낫을 매도를 했는데 일단 조정을 좀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만 낫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매도세 입장에서는 매수세가 올라오니까 이것 봐라, 얘네 힘이 좋은가, 한 번 갖고는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만 낫을 더 투입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조정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더 크게 또 10만 낫을 매수세가 어떻게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매수한 양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매수세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물 자금력이 계속 꾸준히 많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을 3번씩 넣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30만 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물론 더 돈이 많다라고 하면 뭐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전제 30만 낫이거나 40만 낫이야. 그러면 좀 이제 10만 원을 더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어떤 고비가 다가오죠. 매수세 입장에서도. 그래서 매도세가 두 번 정도 3만 납, 3만 납씩 잽을 날렸는데 그래도 올라오더라. 그럼 이제 매도세도 판단을 하겠죠. 이 매수세가 어쭈 생각보다 똑똑한 매수세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더 자금력이 훨씬 뭐 여기는 뭐 80만 낫을 갖고 있다라고 80만 낫을 매도 칠 수 있는 매도세라고 하면 어쨌든 30만 낫이나 40만 낫에 비하면 매도세가 많죠. 근데 본인들도 지금 서로 세력들이 얼마큼 자본력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알 수는 없죠. 근데 잽잽 날리는데 계속 올라오더라. 그럼 매도세 또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그래서 아예 막 이거에 뭐 10배인 30만 낫을 한 번 더 집어넣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3만 낫, 3만 낫, 30만 낫이니까 결국엔 36만 낫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넣었던 30만보다는 6만 낫이 많은 거잖아요. 매도세가. 자, 그러면 좀 더 조정을 이만큼 줄 거보다는 더 주겠죠. 이만큼. 자, 그랬을 때 이 정고점, 이 가격대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가격대까지 온 거예요. 물론 여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랬을 때 매수세가 됐던 매도세가 됐던 고민을 엄청 할 거라는 거죠. 매수세 입장에서 만약에 자본금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쭈 이것 봐라, 내가 여기서 매수를 더 해 말어. 매도세도 일단 36만 낫이 됐는데 아직 여유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더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매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한 방에 40만 낫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지켜봤더니 좀 더 내려가더라. 왜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차트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매도세, 매수세, 세력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뭐 슈퍼개미도 있고, 일반 개인 투자자, 개미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줍지 않게 뭐 몇백 낫, 몇 낫, 몇십 낫, 요 정도 움직이는 것 갖고는 표시도 안 나요. 그죠? 근데 뭔가 탄력을 받아서 좀 더 내려가고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매도세가 뭐 여기서 10만 낫만 더 던져도 매수세 입장에서는 깜짝깜짝 놀래죠.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10만 낫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는 예지만 매수세도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0만 낫, 10만 낫 넣었다가도 왜? 이만큼 내려설 때는 아직은 손실을 안 봤을 가능성이 높죠. 손실을 안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다 청산을 하고 나머지를 같이 매도세로 전환해서 본인들도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가 보통 이제 급락하는 자리가 되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뭐 장대음봉 하나 떨어지고 그 다음 음봉도 뭐 장대음봉 떨어지고 그 사이에 슈퍼 개미들이 있을 때가 살짝 양봉 조정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대음봉 또 떨어지고 슈퍼 개미들이 다쳤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매수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같이 매수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물살을 타는 거죠. 이렇게 차트가 힘의 겨루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였지만 매도세로 전환이 되기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제가 추가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조금만 더 추가 설명 해드려 보자면, 사실 조정은 이렇게 생겨요. 자, 매수세가 매수해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조정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매수세 본인들이 힘이 없어서 가격이 좀 내려오거나, 그죠? 가격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보통은 매도세가 개입이 돼서 내려오거나 조정을 준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조정을 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세력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우리가 세력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10만 낫을 넣은 게 아니라 세력이 갖고 있는 돈을 올인했어요. 올인 30만 낫. 매수세가 30만 낫을 턱 하고 매수를 했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보면 분할 매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러면 자, FX 마진 거래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이 매매를 했을 때는 막 몇만 나씩 던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만큼 갖고 있는 자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만약에 개인이 10만 나 20만 나씩 던진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뭐냐면 슈퍼게임이라고 불릴만 하다라는 거죠. 근데 뭐 30만 나 또는 50만 낫을 한 번에 던졌다, 이 정도가 되려면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력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을 하려면 돈이 그만큼 필요한데, 아무튼 그러면 30만 낫이 됐든 50만 낫이 됐든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FX 마진 거래 시작을 할지라도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매도 물량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매수가 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이 할 때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FX 마진 거래는 매도 물량이 아주 많으니까. 만약에 내가 매도를 했어, 그럼 매수 물량이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력으로 가정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세력이야.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50만 낫이라고 하면 50만 낫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된다? 분할 매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 이해가 되실까요? 분할 매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50만 낫 중에 몇십만 낫은 어떻게 되고 몇만 낫은 어떻게 되고, 분할 매수가 되니까 나눠져서 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총 50만 낫을 넣었을 때까지 이만큼 올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수세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 가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가격에 평균가가 나오겠죠. 평균가가 나오는데 그 평균가는 평균가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손해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그쵸? 맞나요? 네, 맞죠. 그때부터 손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평균가 이하로 떨어지면 손해,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그 평균가가 이 정도쯤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몇만 낫은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 50만 낫이 여기서 들어간 애는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면 50만 낫 중에 몇만 낫을 5만 낫이라 해볼게요. 5만 낫까지 들어간 게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5만 낫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손해죠.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만 낫,
7만 낫, 20만 낫이 뭐 여기에서 매수가 되고 7만 낫이 여기서 매수가 됐어. 그럼 여기서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균가가 이선이라고 하면 5만 낫이 들어간 거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손해지만 얘네들이 올리는 이만큼의 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을 무너뜨려 버리면 이때부터는 매수세 입장에서 이만큼만 내려와도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줬을 때 조정을 줬어요. 이 조정을 준 게 매수세가 힘이 없어서 조정을 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도세가 개입이 돼도 조정이 온단 말이죠. 매도세가 만약에 매수세보다 더 힘이 좀 똑똑한 매도세가 들어왔다면 조정을 더 준단 말이죠. 아무튼 매수세 입장에서 만약에 50만 낫을 몰빵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평균가가 무너지게 되면 매수세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서 빌려왔던 어떻게 하던 남은 돈을 갖고 50만을 몰빵을 했으니까 어딘가에서 뭐 10만 원 정도를 빌려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격들을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10만 원을 나중에 추가로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고,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파동에서 매수나 하거나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보다는 두 번째 파동이나 세 번째 파동이 실질적으로 좀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왜? 실질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매도세가 딱 봤더니 어쭈 이것 봐라. 생각보다 매수세가 10만 원을 던졌는데 얘가 만약에 어리버리한 매도세였으면 조심해야겠구나, 따라가겠구나, 뭘 합니까? 매수세로 전환을 하기도 해요. 왜? 있던 거 내린 거 일단 팔고 다시 나머지를 얼마가 되든 집어넣겠죠. 그러면 또 많이 올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 매도세가 힘이 없는 매도세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 매도세보다 힘이 좋은 매도세가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조정을 줘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처음에는 매수세로 시작했을지언정 나중에 매도세로 돌아설 수도 있고, 그 매도세가 다시 매수세가 되기도 해요. 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이런 평균가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매도세다라고 하면 매수세, 지금 우리 하고 반대가 되는 매수세는 신경을 안 써요. 전혀 쓸 이유가 없죠. 매수세 수익만 나면 되는 거니까. 개미들, 슈퍼개미들 전혀 신경 안 써요. 이 사람들이 수익만 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이게 바로 자유경쟁 아닌가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경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떤 파생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가 됐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평균가라는 게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파동이. 자, 그렇다는 겁니다. 좀 얘기가 좀 주제가 무거워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됐고요. 자, 매수세 구분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이런 경우 뭐냐면 상승을 하고 올라가는데 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경우예요.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얘기 좀 다르죠, 이제. 아까하고 반대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이거 보시다시피, 고점들을 이렇게 갱신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랬던 건데, 갱신하죠. 근데 이번에는 고점들이 자꾸 낮아지는 경우, 그러고 내려갈 수도 있죠. 하락 조정을 주거나 하락 전환을 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갱신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번갈아 하는 건데, 보세요. 고점을 갱신하고 두 번째 파트에 내렸다가 세 번째에서는 갱신을 못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이거는 조금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 고점이, 여기는 이 고점, 이 가운데가 볼록 올라오는 경우는 똑같긴 한데, 이 고점보다 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높고 얘보다 낮겠죠. 이렇게 제가 그림 잘못 그리는데 얘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저점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뭐 물론 이런 저점을 돌파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뭐 그 다음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나 세 번째 파동보다는 고점이다가 좀 더 중요한 거예요. 고점이다가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자,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고점을, 여기는 어떻게 되면 돌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두 번째 파동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여기 있는 전저점이 얘보다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뭐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파동하고 세 번째 파동보다는 낮더라입니다. 낮더라. 자, 그럼 지금 보셨던 1, 2, 3, 4번을 실제 차트에서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일부러 좀 찾아본 차트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건 이런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보통 이런 애들 이제 소파동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없죠. 얘는 지금 보면 어떠냐면 이래요. 이러고선 이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지금 낮은 경우죠. 가운데가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전형적인 건 뭐냐면 계속 고가를 갱신하고 조정 주고 있죠. 갱신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게 높았던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보시면 얘는 어떤가요? 올리고 내리고 좀 더 낮아지죠. 제가 이제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가운데 게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찾다 보니까 이걸 찾은 건데, 예를 드는 거죠. 이런 경우라는 거죠. 물론 가운데 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얘가 좀 더 올라갔다면 이렇게 두 번째 경우가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굳이 번호를 매기면 이게 번호를 매기는 것도 뭐 중요하진 않은데, 사실은 이게 아까 뭐였냐면 1번 같은 경우였어요. 사실 1번 같은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아까 몇 번이었냐면 얘가 4번이었겠네요. 4번. 그렇죠? 가운데가 좀 작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억지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얘가 2번이지 않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이런 거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얘는 사실 약간 어긋나긴 하지만 이거죠. 얘가 3번인 거예요. 3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파동이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파동이라는 거죠. 물론 이거 외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전고점을 좀 앞두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보통 여기가 좀 지저분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좀 많이 있겠죠. 더군다나 그런 애들은 보통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려도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런 것도 고점들 깨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 계시는 것 개념으로 봤을 때 한번 이거 대충 그냥 해석만 해볼까요? 자, 조금만 넘겨보면 얘는 어떠냐면 지금 이런 파트를 만들었으면 어떠냐면 내려야 돼요. 기본 개념이 뭐냐면 내린다라고 하면 충분한 조정을 주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이거 보세요. 얘 지금 보시면 어떠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단일 파동 하나로 움직일 경우에는 별개의 파동을 만들지 않고 좀 급하게 가는 게 조금 지금 정상이다. 그런 와중에 소파동 같은 을 만든다면 아까 이거였잖아요. 갑자기 만들다가 다리만 쭉 내렸어. 그럼 여기서
깨작깨작 되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많이 달린 파동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동들은 작은 캔들군이나 아니면 소파동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만약 중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단일파동 하나로 봐서 내려간다라면 뭐 혼조세나 보합세가 좀 왔다가 파동 만들고 다시 내리자겠다고 올려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공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단일 파동 하나만 갖고서 뭐 올리겠다? 그럼 급하게 올리든가 급하게 내리는 게 정상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식이 나오는 거죠. 시나리오죠,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지금 단일 파동, 더군다나 급한 파동 쪽으로 가면 좀 많이 급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내려와서 보통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져서 뭔가 중파동 만들어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좀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모습인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 급하게 가죠. 급하게 갔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파동 만들었으면 사실은 내렸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대파동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대파동 한 번에 그리라 하면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이거 말고 얘도 대파동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그래서 조정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얘가 정말 올릴 거라 했으면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여기가 정고점 맞죠? 얘보다는 얘가 좀 높은데, 그럼 이 정고점을 내가 책으로 써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돌파를 한다라는 거예요. 돌파를 어차피 한다. 하는데도 특히 여기에 뭐 달랑말랑 아마 이게 닿진 않았을 겁니다. 볼까요? 정말 닿는지 안 닿는지는 확인을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달랑말랑만 하다가 다시 재하락 줬다가 다시 재생성하면 꼬리를만 돌파도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파동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 여기 내려왔는데 조정으로 인정할 만하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소파동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 타이밍을 놓치는 것으로 보는 게 우리가 차트의 흐름을 이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파동을 만들었으면 여기서도 또 조금 올렸을 수도 있지만 내려와야 돼요. 하락 타임을 두 번째 놓쳤죠.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단일 파동을 한 번에 올린다 깨더라도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막 상충되죠. 무슨 얘기냐? 하락 타임 놓쳤으니까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더군다나 급하게 올라오기도 했고, 그럼 정상적으로 하락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돌파를 했지만 이 단일 파동을 올라왔다는 이 개념 때문에 돌파를 하더라도 얼마 못 가고 재하락을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간다라는 거죠. 하락 타임을 놓쳤으니까 이런 지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어. 그럼 돌파하자마자 바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저거 좀 깨자마자 바로 청산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놈이 더 중요해서 어떻게 흐름을 읽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그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일단 설명드리는 대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락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단일 파동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거점을 많이 돌파한다 하더라도 하락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자, 그래도 어쨌든 지금처럼 만약에 꼬리만 돌파하고 내려와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쵸? 내려오고 있죠? 자,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큰 흐름 봤을 때 내려오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만약에 매도를 쳤다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어디까지?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단일 파동을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전저점은 여기가 유효하죠. 여기도 유효합니까? 여기가 더 유효하겠네요. 그러면 만약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전저점으로 보기엔 조금 많이 애매해졌죠. 얘는 애매해졌어요. 근데 얘를 깬다라는 건 얘는 당연히 깨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보는 게 맞겠죠. 얘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조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얘는. 근데 얘는 급한 파동인데 뭐든 일단 조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정할 만하다 라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인정하지만
전저점으로 인정하지만 이 전저점 위에 가까우니까 얘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돌파하는 건 당연히 얘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자,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 파동으로 의미 없습니까? 파동으로 의미는 있어요. 근데 전저점으로서 의미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좀 더 전저점의 의미로는 인정할 만하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전저점의 의미로 인정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서의 가격대가 좀 더 치열하다는 거죠. 얘보다는. 이 가격대가 무너진다는 건 이 가격은 당연히 무너진다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왜 얘는 안 되냐? 얘는 여기에서의 보세요. 이거를 파동의 조정으로 보기에는 밋밋하죠? 그래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파동의 저점을 우리가 전저점으로 배웠었죠. 자, 이제 그런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전저점으로 보기 힘들지만 일단 손을 그어놓고 볼게요. 그렇죠. 얘를 깨니까 당연히 얘를 깨는 거예요. 이거 깬 건 뭡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기서의 파동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따지면 빠져야 되는 거고, 이제 전저점인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겠죠. 저거 그리라고 하면 좀 더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파동이 좀 더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파동을 만들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내려가겠죠. 네, 내려가. 여기 이런 부분도 좀 퉁쳐서 볼 수 있는 건 있는데, 일단은 소파동으로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내릴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타이밍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타이밍 놓쳤네. 여기도 이랬으면 여기도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렸네. 그러면 여기에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올려도 다시 제약하는 게 정상이네. 그러려면 최소한 이런 전저점은 돌파를 하겠네 라는 시나리오가 나와주는 거죠. 어딘가에서 급하게 이거 매수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매수를, 왜냐면 하락타임 놓쳤어. 여기서 하락타임 놓쳤다 해서 바로 매수는 못 하잖아요. 하락타임을 놓치면 상승 조정을 주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하락타임 놓쳤어. 더군다나 이 정고점이 꼬리까지 근처까지 왔어. 적어도 이 정고점 무조건 돌파를 했다 떨어질 확률이 높구나 라는 정도는 알았어. 어딘가에 매수.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꼬리만 돌파하고 내려올지 아니면 좀 더 깨작깨작 되다 또 내려올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아무튼 얘는 꼬리를 끼고 얼마 못 가서 내려왔어.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런 개념들 때문에 이 전저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매수는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했다 치면 돌파하자마자 어딘가에서 매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매도 자리가 쉽지 않은 차트네요. 뭐 이런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이런 자리 못 잡고 이런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이걸 돌파한 이런 자리에서 청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여기서 수익, 여기서 수익 이렇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리에 매수해서 이런 데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얘는 그럴 만한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런 자리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나오는 거니까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일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뭐 다른 막 설명을 하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워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씩 보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수준부터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자,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장부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자, 이 영상은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